네, 안녕하세요. 오프의 김범윤입니다. 5월 19일 저번 주 금요일 날 저희가 진행했던 세미나에 대해서 참석 못하신 분들이 자료 좀 공유해 달라고 요청도 하시고, 또 그날 저희가 올렸던 그 PPT 파일 좀 다운로드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셔서 간단하게 화면으로 이제 먼저 설명드리고, 요 PPT 파일 필요하신 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녹화하는 환경이 사무실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좀 자금도 들어가고 이렇게 열악한 환경이라 좀 주변 소음도 들어가고 할 건데, 그거 좀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그날 진행했던 세미나 내용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첫 꼭지로 저희가 발표한 내용은, 저희가 상품 수집 프로그램 오프 크롤이라고 이제 이름을 정하긴 했는데, 이거를 개발하게 된 이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뭐 제일 근본적으로 첫 번째 이유는, 현재 우리 쪽 솔루션으로 만든 쇼핑몰로 상품을 수집해서 전송해주는 프로그램이 이제 지금 현재 제대로 작동을 안 하거나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뭐 이런 상황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뭐 만들게 됐다, 그런 상황적인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로는, 국가별로 조금 차이는 있긴 한데, 일본 같은 경우 올해 이제 10월부터 이제 발행되는 디지털 인보이스라는 제도 때문에 기존에 야후 옥션, 메르카리 서비스를 주로 하고 있는 업체들의 이제 매출 하락 우려가 이제 조금 돼서, 그 하락분에 대해서 이런 상품 수집 솔루션이 조금 어느 정도 대체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저희가 개발하게 됐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크게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고 그냥 상황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어요. 현재 워낙 많은 셀러들이 이 시장에 이제 뭐 유튜브랑 이제 그런 오프라인 강의를 듣고 들어와서 타오바오나 뭐 1688, 알리익스프레스 등의 상품들을 이제 긁어서 수집해서 이제 판매하는 형태가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경쟁이 이제 너무 심화되어 있다라는 상황이랑, 그다음에 이제 이런 알리익스프레스, 알리바바에서 운영하는 이런 초고대 쇼핑몰이 공식적으로 한국에 이제 진출을 하면서 이제 이 시장 판도가 조금 바뀌고 있다. 아직 네이버 가격 비교는 전방위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점차 확대되면 그렇게 단순하게 중국 상품 수집해서 자기 이익 붙여서 파는 형태가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었지만, 일본이나 중국 이렇게 에 있는 온라인 사이트에 있는 상품을 수집을 해서 판매를 하는 이런 상품 수집 쇼핑몰 형태의 시장의 미래는 어떠냐를 이제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추천하는 형태였고요. 뭐 안 들어갈 이유가 없다. 뭐 그런 게, 현재 우리 쪽 클라이언트 대부분들이 이 생태계에서는 거의 최상의 포식자 형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점들을 살려서 들어가면 큰 매출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이제 매출 향상에 도움은 될 수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고요. 반대로 이제 중국은 제가 좀 약간 비관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물론 직접 창구를 운영하고 있고 그 이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뭐 일본과 달리 이제 소비세 환급이라든지 이런 걸 받을 수도 없고, 그 이점에 비해서 운영하는 거에 들어가는 이제 뭐 또 CS나 아니면 상품 수집을 하기 위한 인원도 이제 또 채용도 하셔야 되고, 거기에 따른 또 이런 비용도 이제 상승이 되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는
투자 대비 매출이 과연 그걸 받쳐줄 수 있느냐, 들어가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그 비관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하는 업무에 좀 더 집중을 해서 고객을 확보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현재 우리 쪽 클라이언트 분들 조금 이제 현황을 보면 대부분 일본이든 중국이든 뭐 미국, 뭐 유럽 다 포함을 해서요. 저희 쪽은 대부분이 90% 이상의 클라이언트 분들이 현지에서 직접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현지 배송센터를 그 운영하는 업체 분들이세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그 세미나 때 이제 오셨던 사장님들은 주로 이제 일본 분들, 사장님들, 일본 쪽에서 한국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장님들이 이제 대부분이 오셨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약간 일본의 특수한 그 환경, 비딩 사이트 운영이 이제 주 업무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야후 옥션이나 메르카리 서비스를 이제 하면서 이제 당연히 이제 서비스 환급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그 수익 중에 이제 하나가 되어 있는 거고, 창고를 직접 운영하시니까 아무래도 그 일본에서 뻔하게 뭐 그 국제 배송을 해주고 있는 업체들, 거기서 이제 좀 더 경쟁력 있는 그 조건으로 국제 배송료를 받으시는 것도 있고, 창고를 직접 운영하시다 보니까 뭐 온라인만이 아니고 현재 오프라인에서도 이제 직접 뭐 상품을 소싱도 가능한 상태고, 직원들이 다 거기에 상주하고 계시다 보니까 원활한 CS 대응도 하고 있고, 그래서 요런 분들이 이제 거의 이런 상품 수집 시장에서는 거의 그 상위 포식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비해서 이제 일부 저희 쪽 업체 중에 요 비즈니스, 상품 수집 비즈니스만 갖고 직접 창고는 없이 이렇게 위탁으로 하시는 업체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마저도 저희가 이제 그 현지에 배송센터를 하고 있는 사장님들과 다 연결을 어느 정도 해드렸기 때문에 뭐 일부 소비세도 이제 분배를 좀 하고 계시고, 업체에서도 이런 업체에서도 많이 조금 조건을 좋게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 그냥 단순 배대지만 이용하는 업체들, 그러니까 배대지를 이용해서 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 셀러들이랑은 이제 거기서도 조금 유리한 조건은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주로 여기 그 직접 배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는 이 시장에 안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그 위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이제 당연히 첫 번째 중장기 목표는 현지에 직접 그 법인을 설립을 해서 뭐 개인이 됐든 법인이 됐든지 간에 직영 창고를 운영하시는 게 그 매출 확대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데 당연한 1순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게 되면은 메르칼이나 이제 일본 야후 옥션 등의 서비스를 하는 이런 비딩 사이트를 운영하는 게 주 업무가 되셔야 돼요. 절대 이런 그 상품 수집이나 배대지 같은 서비스로 이런 메르카리 야후 옥션을 서비스하는 업체들의 수익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뭐 현실적으로 뭐 다 운영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상품 수집 쇼핑몰은 어디까지나 그 창고에 업무 프로세스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 창고 이제 비지 않고 눌리지 않고 더 극대화시키는 보조적인 서비스로 이제 접근하시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이 저희 이제 오프크롤이 이제 그 오프크롤을 이용해서 그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플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상품, 이제 아마존 상품을 오프크롤을 통해서 수집을 하고, 그 수집된 상품을 다시 저희 솔루션으로 만든 독립적인 쇼핑몰로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쇼핑 검색에 해당 상품들을 노출시키고, 뭐
필요에 의해서 오픈마켓으로 상품을 재전송해서 이제 판매 채널을 이제 확대하는 이런 이제 기본적인 플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구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이제 대부분의 이제 한국 그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사장님들은 이런 식으로 직접 사이트에서도 이제 직접 그 고객들에서 구매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매출은 요걸 보겠죠. 그 해당 쇼핑몰에서 네이버 쇼핑이랑 이제 연계한 상품을 고객들은 네이버에서 찾고 그거를 이제 구매를 하려고 하면은 그 다시 저희 쪽 쇼핑몰의 상세 화면으로 들어와서 결제를 하는 그 이 2번 방식, 이제 요거에 대해 요거를 이제 가장 많이 현재 그 사용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매출의 이제 가장 큰 부분인 거잖아요. 요 부분 설명드렸고, 일부 저희 사장님들 중에서 이제 다시 뭐잘 팔리는 상품이나 반응이 있던 상품들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한다든지 해서 해당 상품을 다시 그 이런 오픈마켓에 올려놓고 판매를 하시는 사장님들도 계시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쪽에서 가장 그 기본으로 보고 있는 방식은 이거죠. 크롤러를 통해서 그 독립 쇼핑몰로 상품을 이제 수집한 걸 이제 그 전송을 하고 여기서도 직접 판매를 할 수 있지만, 이제 그것도 플러스 그 해당 상품들을 네이버 쇼핑에 노출을 시켜서 이제 그 대부분 판매가 이루어지는 요 방식을 이제 가장 그 기본적인 방식으로 보고 있고요. 이렇게 오픈마켓을 이제 그 별도로 개설하시는 거는 이제 그 사장님들 이제 선택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네이버 쇼핑에 그 내 상품들이 노출이 되려고 하면 네이버에서 이제 그 제시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네이버 CPS나 CPC나 CPS로 이제 입점이 돼야 돼요. 거기서 이제 가장 그 조건이 한국 사업자가 있어야 되고, 또 한국 사업자로 직접 운영 중인 독립 쇼핑몰이 있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일본 사장님들, 그러니까 일본에서 한국 사업자를 안 내고 직접 한국에 이제 판매를 하고 계시는 사장님들은 요 네이버 쇼핑에 상품을 이제 노출시키는 거, 연계시켜서 노출시키는 거는 이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업자는 이제 구조가 이렇게 독립 쇼핑몰로 이제 크롤러를 통해서 상품을 이제 전송하는 거는 같은데, 여기서 이제 네이버 쇼핑에 이제 연계를 못 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 스마트 스토어나 이렇게 별도 오픈 마켓으로 이제 채널을 확대해서 판매를 하거나 직접 그 독립적인 쇼핑몰에서 그 외부 유입을 통해서 판매를 하거나, 이제 두 가지 방식의 판매가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네이버 쇼핑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편하죠. 그 직접적으로 이렇게 내 사이트로 그 고객들을 이제 유입을 시키려면 다양한 온라인 이제 홍보 활동이 필요로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우리 쪽 클라이언트 분들이 신경을 안 쓰시거나 좀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요거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를 이제 별도로 만들거나 쿠팡이나 이제 이런 쪽으로 아예 상품을 재전송해서 매출을 이뤄내는 구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세미나 2부 때 대부분의 내용을 이렇게 직접 만든 쇼핑몰로 어떻게 하면 유입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프크롤 이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할 때 그 저희가 가장 그 주안점을 두고 개발했던 이제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당연히 첫 번째가 이제 수집의 안정성에 대해서 신경을 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계는 되겠지만 이제 속도 개선에 대해서 이제 많이 그 속도 개선을 위해서 이제 신경을 썼다. 저희 자체 테스트 기준으로 1만 개 상품 수집 시 순수하게 이제 상품만 수집할 때 한 12시간 정도가 소요되더라. 이제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고,
이제 3번이 가장 중요하게 이제 그 업체분들이 이거 그 전에 상품 수집 솔루션을 써서 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요구했던 사항이죠. 그 아마존에 수시로 바뀌는 그 상품 가격이랑 재고가 좀 연동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요 연동되는 부분을 이제 당연히 연동되게끔 했죠. 근데 그 이 연동을 하려면 그 전으로 돌아가서 이런 식의 해외 사업자는 네이버 쇼핑을 이미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해외 사업자들은 이제 이용을 못 하세요. 저 기능은 이런 식의 구조에서만 연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쇼핑에 내 상품이 노출됐었을 때 거기서 이제 아마존에서 상품 가격이 바뀌면 바뀌어 있는 걸 이제 장바구니에 담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체크해서 그 바뀐 가격으로 장바구니에 담길 수 있게끔 한다거나 아니면 그 품절이 되어 있는 상품은 아예 이제 그 구매를 못하게 된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은 네이버 쇼핑에 그 상품이 노출돼서 연동됐을 때 쓰는 기능이고 오픈마켓으로 상품을 전송을 해버렸다 했을 때는 어차피 저 기능은 사용을 못하는 기능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 저희는 기본을 그 네이버 쇼핑 연계를 이제 기본으로 뒀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 부분 연동할 수 있도록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가장 이런 거 서비스를 할 때 그 CS가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품절 처리에 대해서 뭐 환불 뭐 이런 게 많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CS 부담을 좀 줄였다. 그다음에 기타 편의 기능으로 구글 크롬 번역부터 그 네이버 웨일이라든지 MS 핑 그다음에 그 8월 달에 뭐 런칭한다는 DBL 프로 같은 그런 번역도 그 자기가 접속하는 브라우저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그다음 제품 상세 화면에 대한 그 이미지로 되어 있는 제품들도 반자동이긴 하지만 자동 번역을 그 웨일 번역을 이제 이용하는 겁니다. 그 기능을 이용해서 상세 화면의 이미지도 번역을 할 수 있다. 그 외에 이제 계속 뭐 누적이 되겠죠. 기타 필요한 기능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기타 편의 기능을 이제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사용 환경은 우선은 이 상품 수집만 하기 위한 별도의 이제 뭐 노트북이 됐던 PC가 됐던 전용 PC를 하나를 이제 그 세팅을 해 놓으시는 게 편하세요. 요거는 24시간 계속 켜져 있어야 되고 이 자체가 웹서버가 되는 그 거기 때문에 꺼지면 안 되고 이게 또 계속 켜져 있어야지만 아까 말씀드린 뭐 실시간 가격 및 재고 연동 같은 거 할 때 이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꼭 자기 전용 PC를 이용하셔야 되고 그 IP 하나당 그 전용 PC 하나만 이제 사용하실 것을 권장해 드렸어요. 뭐 많이 수집하겠다고 그 하나의 IP에 여러 대 PC를 이제 물릴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마존에서 막힐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거는 권장해 드리지 않고 한 IP당 한 PC로만 해서 계속적으로 상품 뭐 필요에 의해서 이제 수집을 하신다거나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저희가 그 기존의 솔루션과 다르게 아마존에 접근을 해서 상품을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이제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가격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존에 우리 그 CAT 솔루션을 이용하셔서 쇼핑몰을 이미 사용하고 계신 기존 업체한테는 요 수집 프로그램에 대한 별도의 요금을 책정하지는 않고요. 그냥 쇼핑몰 사용료로만 요 크롤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였고, 이제 신규 사용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버전으로 이제 나뉘었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두 가지 모델은 뭐 지금처럼 독립적으로 아예 그 사이트 안에서도 결제가 이루어지고 이제 외부 유입을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 같은 경우에 이제 가격을 조금 할인을 해서 뭐 디자인이랑
퍼블리싱 뭐 이런 솔루션 다 해서 뒤에 이제 창고 관리 시스템까지 붙어 있죠. 그거 해서 이제 구축비는 500만 원, 그다음에 이제 월 사용료는 50만 원, 뭐 이제 이렇게 책정을 했고, 어, 특정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나는 직접적으로 쇼핑몰을 직접 운영하지는 않고 이 상품 수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상품만 수집한 이후에 다시 오픈마켓으로만 재전송해서 오픈마켓에서만 판매를 하시겠다 하는 업체도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러신 분들은 굳이 저희가 쇼핑몰 그 구축 모델 비용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카이빙 버전이라고 이제 따로 저희가 하나 구분을 해서 그런 그 클라이언트 분께는 그냥 그 세팅비 쪽으로 이제 200만 원을 저희가 솔루션 세팅을 하고요. 월 사용료는 이제 동일하게 50만 원을 이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공통사항은 그 사이트당 그러니까 상품 등록할 수 있는 거는 이제 50만 개로 일단은 했고요. 50만 개면 거의 뭐 무제한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추가하실 경우 10만 개당 10만 원씩 이제 상승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IP당 한 PC 기준으로 이제 상품을 수집하는 형태로 이제 세팅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좀 부탁드린 게, 뭐, 복수 사이트를 이제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기타 다른 뭐 이유로 해서 조금 할인이 돼서 이제 쓰고 계신 업체 분들한테는 저희가 다시 정상가로 이제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뭐 이미지 서버도 저희가 별도로 구축을 해야 되고요. 뭐 들어가는 또 서버 추가적인 이제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저희가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 그 뭐 한두 업체 이제 먼저 이제 사용을 하고 지금 이제 이미 수집을 해 보시고 계신 업체도 있는데요. 세미나를 이제 그 마치고 이제 몇 가지 이제 요청 사항들이 이제 나왔었어요. 크게 보면 이제 이 두 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가 기존에 이제 뭐 다른 솔루션을 이용해서 우리 쇼핑몰 안으로 수집한 상품들이 있는데 이게 새로운 우리 쪽에 이제 수집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될 경우 뭐 그런 제품들이 상품들이 이미 수집해 놓은 상품들이 뭐 삭제돼야 되느냐 뭐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 궁금하신 부분을 문의를 주셨어요. 일단은 기존에 수집된 상품들은 저희가 별도로 건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뭐 5만 개나 10만 개나 이렇게 긁어놨다고 하면, 수집해놨다고 하면, 거기에 플러스 저희 쪽에 있는 수집 프로그램으로 다시 이제 더 그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우리는 지금 그 실시간 재고 및 가격 연동을 하게끔 이제 프로그램을 해놨는데, 그러면 이미 기존에 수집해 놓은 상품들은 그 실시간 재고 및 연동을 같이 쓸 수 있느냐, 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그 수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맞출 거고요. 그래서 같이 업데이트 상품을 이제 업데이트를 시켜서 그 재고랑 그 실시간 가격 연동이 될 수 있도록 이미 저기 할 수 있도록 지금 수정 중에 있고요. 그래서 조금 공식적인 배포를 조금 그 늦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능들을 좀 맞추려고요. 그다음에 복수로 이 수집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는지도 또 문의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 상품은 지금 저희가 그 소개해드린 요 그 수집 프로그램으로 수집을 하고 그 외에 나는 뭐 미국이나 유럽 쪽의 상품 수집은 뭐 예를 들면 이제 정민의 코스모스 같은 그 프로그램도 많이 저희랑 연동해서 쓰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미국 유럽 쪽은 그걸로 하고 플러스로 그 오프크롤은 그냥 일본 상품만 수집하고 이렇게 가능하냐? 그래서 뭐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 부분 가능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고요. 현재 뭐 이 기능들 외에 이제 쓰시면서 뭐 요청사항들이 많이 나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빨리 반영을 해서 그 업데이트를 계속 시킬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계신 분들 역시나 뭐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말씀을 피드백을 주시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신경 썼던 부분이니까 좀 더 그전 솔루션보다는 그 막히는 현상 없이 안정적으로 좀 빠른 속도로 수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초기 베타 버전이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보면 뭐 인터페이스나 UI 이런 부분이 조금 난해할 수도 있고 편의 기능들이 기존에 쓰시던 프로그램보다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피드백 받고 즉각적으로 최대한 빨리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업데이트 자체도 중앙에서 이제 그냥 일괄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안정화를 계속 해 나가다 보면 올 뭐 어느 정도 시점 지나면 수집하는 데는 뭐 크게 불편함 없이 수집을 할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2부 세미나에서는 이제 대부분 약간 그 마케팅적인 이제 측면에서 저희가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표도 이렇게 여기 그려져 있지만 저희가 이제 중국 타오바오나 1688에서 뭐 별도 플러그인 없이 바로 상품을 서칭하고 구매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시스템의 종합물도 저희가 뭐 예시로 보여드렸고 그거랑 극단적으로 이제 배치되어 있는 이제 마이크로 사이트도 이제 저희 팀원이 이제 나와서 이제 직접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그때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무작정 종합몰로 이제 이렇게 마케팅을 하는 것보다는 카테고리를 극단적으로 줄여서 그 잠재 고객들을 이제 확보를 하고 거기서 이제 계속 순차적으로 이제 확장해 나가는 이제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뭐 이거 뭐 기억 혹시 하시죠? 뭐 우산, 양산, 뭐 레인부츠, 우이, 이제 플러스 뭐 계속 확장해 나가는 전략이 우리 같은 업체들한테는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거랑 이제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런 부분의 데이터를 쌓기 위해서 이제 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먼저 고객들을 확보를 하고 잠재 고객이죠. 확보를 하고 그 이제 어느 정도 시점에 맞춰서 되게 마이크로한 그 쇼핑몰을 이제 오픈 계획을 이제 설명을 그때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때 또 이제 그 우리 그 판매자 사장님들이 이제 꼭 썼으면 이제 좋은 유용한 툴들을 이제 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키워드 추출기 같은 걸 이용하셔서 그 네이버 데이터랩에 직접 접속을 안 하고도 그, 그 지금 현재 뭐 많이 사람들이 검색하고 있는 키워드를 찾는 거 뭐 이런 프로그램들 많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저희가 소개해 드린 거는 해외 직구 비율을 어떻게 하면 이제 뭐 직구 비율이 좀 있는 쪽에 우리가 집중하자. 만약에 직구 비율이 없는 키워드를 아무리 공략을 해봤자 당일 배송 상품에 밀린다. 이제 뭐 그런 취지로 해서 그거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툴도 제가 그때 소개를 드렸었고요. 근데 뭐 결론으로는 뭐 이거죠. 팔릴 만한 걸 미리 이제 감으로 상품을 수집하지 말고 팔릴 만한 걸 최대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적절한 툴을 써서 추려놓고 거기서 이제 판매가 일어난 상품은 상세함이라든지 제목이라든지 태그 등을 이제 더 보강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그 계속적으로 판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게 이제 이런 상품 수집 솔루션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2부가 이제 대부분 그런 약간 마케팅적인 쪽에서의 그 설명을 드렸었고, 이거는 뭐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는 계시는 거지만 뭐 대부분 실행을 못 하시거나 아니면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지를 모르시니까 저희가 이렇게 저희 쪽에서 미리 약간 뭐 해보는 그런 데이터를 이제 공유를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이런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뒷부분에 보시면 그 아까 뭐 2부에서 이제 저희가 데모로 보여드렸던 타오바오 1688 이제 이런 상품을 바로 서칭하고
찾을 수 있는 이런 저희 솔루션도 소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화면은 그냥 뭐 인스타를 이용해서 외부 잠재 고객을 이제 확보를 하고 그걸 어떻게 하면 이제 쇼핑몰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지 이제 저희가 테스트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도 이제 같이 데모를 이제 영상으로 이제 같이 첨부했으니까 쭉 보시고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19일 날 있었던 세미나 내용 간략하게 요약을 해 드렸고요. 요 파일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또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이 채널에 저희가 실제 데이터를 누적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어떻게 하면 외부에서 이제 유입을 시킬 수 있을지 뭐 솔루션 또 오프 크롤 솔루션에 대한 설명 뭐 이런 부분들도 계속 영상으로 제가 좀 이렇게 같이 보기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좀 자료를 만들어서 계속 올려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